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하나은행 터졌다. 은행 대출 중단 아수라장. 하나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이 대출 중단을 주담대를 비롯해서 전세대출 등으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하나은행은 국책은행과 더불어서 연체율과 건전성 지표에서 일부 문제가 있고, 정부는 건설사와 PF대출, 가계대출, 정책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문제가 확산되면 멀쩡한 은행들이 부실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 중단으로 집값 하락과 금융 안정이 있겠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메스타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하나은행 터졌다. 은행 대출 중단 아수라장. 와, 하나은행이 이제 대출 스탑. 자, 그래도 이 대출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은행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농협, 우리은행도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대출 제한을 했죠. 자, 하나은행 대출 중단. 하나은행 주담대 미련도 버렸다.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자, 50년 만기나 이런 것들. 그럼 남은 곳은 어디냐? 먼저 대출 중단 사례를 먼저 짚고 하나은행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하나은행부터 보면 2월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완전 종료시켰습니다. 이건 상징적이에요. 이게 종료됐다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돈줄을 지금 종료시킨 거거든요. 40년 또는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확산할 조짐이 있습니다. 가계빚의 주범이었어요. 50년이 무려 1조 7천억 판매. 부채 확대 시에 40년 전세 집단대출 중단. 그렇겠죠. 만약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일부로 끝나지 않고 40년 전세 집단대출까지 확산시키겠다. 농협하고 우리를 봤더니 농협은행은 이제 50년 주담대 2.8조 사실상 농협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예 중단을 했고 우리은행도 50년 주담대 10월부터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하나은행처럼 부채 확대 시에 40년 전세 그리고 분양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겠다. KB신한도 지금 상품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KB은행 대상은 34세 이하만 허용하고 있어요. DSR 40년.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대상 34세 이하 DSR 40년. 부채가 확대되게 되면요 40에서 50년 전세 집단대출까지 아예 그냥 싸그리 중단.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은행이 뭐 솔직히 부도날 상황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뭐 튼튼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이 올해 9월까지 22조고 하나은행이 무려 6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가 제일 문제라고 들어봤어요? 건설사, 부동산 이쪽이 제일 대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대출 잔액 연체율 건설업 6조 1418억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건설업 쪽에 지금 몰빵했어요. 하나은행이. PF 문제라도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29.6%나 급증했고 사업자 대출 연체도 많아요. 1931억 원 5대 은행에서 1위입니다. 전체 연체율 0.43% 역시 5대 은행에서 1위. 다만 비은행 계열사가 좀 더 위험하고 뭐 하나은행이 위험하다 꼭 그건 아니에요. 1금융권이 무너지면 2금융권은 그냥 지금 무너져야겠죠. 그렇지만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 이 PF 문제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연쇄부도가 나버리면요 멀쩡한 은행도 도산하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건전성 지표 자기자본 비율 15.27 했고 아까 저기 부실채권 매각 7,843억 225.3%나 증가했어요. 부실채권 이걸 매각하고 있는데 1위입니다. 카드 연체율 2.20% 1위. 중기대출 159조 1위. 자, 전체적으로 1위가 많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건전성 문제에서도. 자, 1금융권 부실 은행은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은행보다 훨씬 더 심한 것들이 많죠. 기업은행, 중소기업 파산, 대출 2조 육박, 국책은행들이 위험하죠. 자, 산업은행, PF대출 1292억, 단기 차입 2002억으로 아주 너무 많아요.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보다 더 부실합니다. 해외 부실대출 1184억 원으로 2위.
지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특히 심각하죠. 이제 은행 대출 중단, PF, 가계대출, 정책대출. 우리 이어서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죄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한이 죄니까 지금 하나은행도 대출 중단을 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50년 주담대 만기긴 하지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겠죠. 일부 대출 중단 한도 축소, 건설사 PF 중단. PF 폭탄이 터지자 부실건설사 대출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아예 그냥 지금 해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증권사, 보험사, 연체율, 지금 비상관리 연체가 지금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가계대출 중단, 농협, 미분양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켰어요. 그 다음에 신한우리, 주담대 전세대출 취급을 강화했습니다. 아까 50년 주담대 대출 중단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하나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자, 정책대출 중단. 일반 특례보금자리 이제 끝났죠. 근데 새롭게 이제 이번에 신생아라든가 뭐 적격대출 얼마까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한국은행 DSR 예외 대상 대출 금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가상금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출 제한에 효과가 있다. 바로 정부나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대출 제한 중단 사례를 볼까요? 먼저 PF 대출 제한 중단, PF발 은행 부도를 차단, 정책 대출 중단. 왜? 가계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 DSR 강화,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해가지고 예외사항도 축소하고, 자, 전세대출도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DSR을 적용한답니다. 대출 축소,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그냥 중도금 이제 돈 없이 중도금 막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이자 후불제라든가 무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대출 전면 중단 부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금액대별 지역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 전면 중단한 적 있죠. 이게 부활할 수도 있어요. 이제 대출 중단의 세 가지 단계. 멈춤 없는 가계대출 증가세, 당국 DSR 예외 줄인다. 먼저 1단계는 지금 위험한 것부터 줄이고 있어요. 지금 대출 중단 3단계 뭐냐? 새마을금고가 건설 공동 집단대출 중단했고, 농협수협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중단하고, 저축은행 캐피탈, PF 대출 저신용자 중단. 즉, 좀 이금융권 위험하잖아요. 얘들부터 먼저 위험한 대출, 특히 PF라든가 개인, 심각한 사람들, 바로 거기서부터 중단. 2단계 이제 DSR,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상금리 부과하고 DSR 예외 규정도 대폭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이라든가 6억 미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다 해줬는데 제한을 둔다. DSR 강화 1억 이상 DSR 40% 아마 그쪽으로 제한을 시킬 가능성이 커요. 점점 확대시키겠죠. 3단계 이제 모든 대출 여기서도 대출이 안 잡힌다. 답 나와요. 그냥 가계부채 증가시 주담대 30% 이내로 한도. 지금 막 70%까지 준다고 하는데 다 없애버립니다. 그거 아예 안 해줄 수는 없고 30%. 또 금액대별로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처럼. DSR 대폭 확대. 사실상 부동산 대출 중단한다 이 말이죠. 이제 너무 지금 대출이 많아지면 고가 아파트 대출 중단. 12억, 15억 넘어가면 이제 금액대별로 또 차단할 수 있겠죠. 대출 중단 제한 효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계빚이 계속 커지니까 이걸 왜 줄이느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시면 가계빚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들. 만약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집값이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금융이 안정됩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세 번째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집값 하락.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대출을 안 해주는데 누가 집을 사려고 해요. 대출 중단,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이걸 다 적용하게 되면 대출을 얼마 받지도 못해요. 또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 거래 감소로 집값이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유적인 효과가 있겠죠. 또 미분양이 증가돼요.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설사는 힘들어질지 몰라도 집값은 하락하고 이제 집단대출 이 부분들도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금융 안정, 가계 기업이 부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건전성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은행 부실 감소, 1, 2금융권 부채, 연체율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감소되고 그 다음에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체율이 줄고 다중 채무 개선이 되고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가 되겠죠. 부작용, 실수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진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대출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뭐 개인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가야지. 시장 질서의 역행, 너무나 옥죄게 되면 상식 밖의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아주 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요, 수단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계, 기업, 파산, 속출, 대출 중단으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겠어요. 가계, 기업이 파산하고. 자, 여기 보시면 대출 원금 강제 회수. 그렇다면 집값 하락 시 대출 원금을 회수하느냐,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약정서라든가 어떤 내용을 보면 담보를 채우라, 그 다음에 담보를 채우지 못할 경우는 갚아라, 빚을. 바로 이걸 은행권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시 은행 추가 담보 또는 대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약정에 담보 보충과 기한 이익을 상실할 수 있고. 자, 대출 원금 강제 회수. 첫 번째, 약정 위반으로 중복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주담대를 받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 또는 분양해서 또 대출을 또 받게 되면 이건 이중 대출이 돼가지고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결국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약정 위반하면 대출 상환 아예 그냥 다 요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추가주택, 분양 양쪽 대출 약정 위반. 이번에는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내가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권에서 담보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이 집값 폭락으로 인해서, 그러면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즉 집값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이 가액 감소가 눈에 띌 정도면 채무자는, 보증인은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또는 담보를 보충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강제 회수할 수 있다. 자, 상환 연체, 능력 부족. 특히 제일 많은 게 이제 영끌이라든가 이런 경우 연체죠, 연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막 미분양 잡거나, 이자 1개월 지체, 주담보대출은 2개월 지체되게 되면 그냥 은행에서 날라와요.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분할 상환 같은 경우 주담대는 3회, 지체되면 그냥 얄짤없죠.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그 연체가 횟수를 넘기게 되면 강제 회수해버려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을 위반했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상환이 연체될 경우는 강제 회수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거 자료들 한번 볼까요? 잠실 집값 추이, 각 은행 대출 중단 조치. 지금 우리나라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을 가늠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골라라 그러면 잠실에 있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파란색의 리센츠 25.95까지 갔던 게 어때요? 쭉 1월 달에 22.25로 3억 5천이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잠실 헬스 25까지 갔던 게 쭉쭉 시소를 하다가 22.4억, 거의 2억 5천. 그리고 트리지움 노란색 23.8억이 22.5, 1억 5천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에서 3억 5천까지 집값이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 대비? 작년 고점 대비, 한 9월 10월 대비해서 얘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다른 곳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각 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 NH농업은행, 자, 신규 주담대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중단했죠. 자, 우리은행 전세대출 9월까지 중단, SC제일은행 일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농협중앙위 농축협 집단대출 중단,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시행되기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중단 한번 되게 되면 살아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에서도 가장 조심하는 게 이자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지키는 거거든요. 자기의 돈을 뜯기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건설사가 됐든 막 대출을 무분별하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고 봐요. 자기 자본은 2억, 3억을
대출 끼고 집을 잡았다고 봅시다. LTV 60%. 자, 이게 2억 원 하락하게 되면 자, 5억이 3억이 되는 거죠. 보니까 대출만 남았어요. 자기 돈은, 자기 자본은 2억은 날라갔어. 그럼 LTV가 100%. 당연히 은행은 담보를 요청하겠죠. 보완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환하겠다. 은행별 건설업 대출 잔액 비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건설업 부동산 대출이 위험하다는 건 아시죠? 자, 건설업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하나은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을 꼽아 본 거예요. 보시면 자, 4조 7,379억 이게 6조 1,418억으로 확 늘어났고 무려 약 29.6%. 와, 30%나 증가했죠. 다른 데보다 절대 양도 많고 증가율도 세요. 뭐 하나은행이 돈이 제일 많은 은행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자, DSR 예외 대상 줄인다.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이고 나머지 등등등도 아마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선택지 좁아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지금 경남은행, 농협, 수협, 대구, 부산은행. 얘들이 다 지금 잠정 중단했어요.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또는 뭐 이걸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도 있지만 아예 영구적으로 단기적 영구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왜? 부실대출하고 바로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주택담보대출 중단해서 지금 건설사들 올스톱 뛴 장면이 보여지네요. 바로 이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농협과 우리은행부터 시작한 50년 대출 중단이 한행은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와 은행권 부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